안녕하십니까. 분석 장인입니다. 자,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럴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그다음에 뭐 이제 데이터 분석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CRM 마케팅, 이 CRM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CRM 마케팅을 되게 원론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고객을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보다는 고객 관리, 고객 고객 관리팀, 사실 마케팅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 가지 업무가 이제 좀 혼합이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위주에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막 이제 좀 이제 발현되기 시작했는데, 이 고객 관리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메시지 같은 것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숫자와 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고객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다루기가 좀 힘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이제 좀 CRM 도구들이 본격적으로 좀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요게 이제 마케터의 업무로 조금 이제 전환이 되면서, 예, 이제 CRM 마케팅이라는 하나의 이제 좀 범주가 좀 생기게 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CRM 마케팅 같은 경우에 가장 뭐 사실 브랜드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과도 유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감, 메시지를 던질 때는 우리 고객에게 어떤 공감이 될 수 있는 멘트, 관심사들을 우리가 던지는 게 맞다. 근데 브랜드 바이럴 마케팅과 조금 다른 부분은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즉각성이라는 게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고객의 마음을 이해를 해서 라디오라는 제품 하나를 팔아야 돼요. 블로그에 만약에 컨텐츠를 올린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어떤 제한 없이 컨텐츠를 그냥 올리는 것이죠. 시간 제한 없이 이 컨텐츠를 올림으로써 라디오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제품인 이 라디오가 뭐 예를 들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그냥 길게 풀어서 쉽게 말하면 대자보처럼 그냥 풀어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CRM 마케팅은요, 생각보다 이 CRM 고객 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생기는데, 이 도구들을 토대로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것들 있죠. 스마트폰의 어떤 앱들, 요런 데서 이제 보통 이제 메시지 보내는 것들 위주로 좀 사실 조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친구톡이라든지 카카오톡의 친구톡 있죠. 뭐 그런 친구톡이나 푸시 혹은 이앱 메시지, 요런 것들이 보통 이 범주 안에, 이 마케팅 도구 범주 안에, CRM 마케팅 도구 범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좀 이렇게 즉각성이라는 부분이 좀 추가가 된 부분이 있죠. 이 즉각성이라는 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시간에 맞춰서, 혹은 어떤 뭐 날씨나 어떤 뭐 이슈나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되게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저는 이 CRM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CRM 마케팅은 보통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좀 한정적이고, 그 도구들 보통 이제 이 CRM 마케팅이 거의 모바일 위주로 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MMP라고 하죠. 예, 모바일 미주얼먼트 그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발생한 이벤트를 갖고 그 유저를 추적하고 그 유저에게 메시지를 뿌리는 이런 도구들이 보통은 이제 비용이 월에 뭐 몇백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 몇천 단위까지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그냥
가볍거나 일반적인 혹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B2B 업체들 있죠. 뭐 이렇게 광고 대행사라든지 보통의 업체들에선 사실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이제 금전적인 것도 있고요. 그런 역할들을 맡아온 전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좀 이렇게 진행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아무래도 내부의 어떤 이슈, 반응, 그다음에 뭐 애티튜드 뭐 요런 것들을 사실 어느 정도 습득을 해서 이걸 이제 사실 우리 고객들에게 이미 모집이 된 고객들에게 사실 광고를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대행사만 하더라도 대행사에서도 보통 CRM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내 도메인의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 그 고객들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고객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 아무래도 이제 대행사라면 좀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대표적인 도구로 파이어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이어베이스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서버 ML 뭐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이런 코드들, 그리고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에러, 푸시, 인앱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용자가 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다른 앱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있는데 방문자가 안 나오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리얼타임 실시간 보고서에서 가져왔고, 지금 보시면 영국에서 고객이 발생했고 인도 첸나이 지역에서 고객이 실제 접속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가 나오죠. 각종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해볼 게, 자, 프로젝트를 아까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앱은 뭐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이제 강의를 하다가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 메시지 보내는 요런 메시지 보내는 기능들을 좀 구현할 때 좀 비싼 플랫폼들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해서 이런 푸시 시스템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요거는 이제 냉장고 셰프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쭉 보내는데 지금 보면 뭐 최근에 보면 막 2%, 3% 이렇게 찍히죠. 자, 알림하고 인앱 메시지가 있는데 알림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림에 제목,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 경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퍼와도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뭐 하나를 좀 요청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알림 제목이 있죠. 자, 이렇게 입력해 보면 여기 제목 맨 첫 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목은 바로 고객한테 보이는 거라서 조금 이제 주요한 내용, 내가 좀 바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 이런 것들 바로 보여줘야 옆으로 찍 그어지면서 삭제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그 푸시를 받아보신 고객의 입장이실 거예요. 이 푸시를 받아보면 사실 저도 그런데
저도 누군가에게 푸시를 어마어마하게 보내지만 저 역시도 누군가한테 푸시를 어마어마하게 받기 때문에 알거든요. 사실 귀찮아요. 그리고 사실 거기서 거기의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통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서 지워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이제 아무리 잘 쓰더라도 사실 이런 거 이 부분은 사실 고객의 뭐 그날의 기분에 따라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제목은 좀 눈에 띄게 그리고 알림 텍스트는 이제 그 뒤에 읽혀지는 부분이라 뭐 조금 더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알림 이미지가 들어가고 알림 이름이 들어가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은 자 여기죠 여기 저는 일단 푸시 이름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냉장고 셰프의 푸시 논타깃으로 냉장고 셰프 그리고 아이를 언급한다. 바쁜 신혼 부모를 위한 레시피. 이게 이제 뭐냐면 요건 이제 주제인 거고요. 이제 이 메시지 설계서를 보면 자, 저는 일단 이렇게 해요. 프로모션 설계라고 하는데 뭐 사실 메시지 설계서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언제 보낼 거냐? 자, 3월 23일 전송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프로모션 목표, 이벤트 참여, 뭐 전환이 있을 수도 있고 브랜드 인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일단 저는 목표를 이벤트 참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프로모션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맞춤 레시피를 챗봇에게 요청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맞춤 레시피를 요청받겠다. 내가 원하는 액션은 요것이다 라고 딱 지정을 해놨죠. 그리고 메인 카피는 아이 이유식은 완벽. 그런데 우리 밥상은 요거고요. 요거 메인 카피를 여기 제목에다가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서브 카피를 이제 냉장고 셰프가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타겟 디바이스는 모바일이고 만약에 웹 푸시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뭐 올이나 PC 이런 식으로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조건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 같은 거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그걸로 이제 예를 들어 비교해 보자면 트리거 쉽게 말하면 트리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뭐 이거는 전체 사용자로 지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프로모션 운영 채널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FC 뭐 인앱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 채널 친구톡 제가 알림톡이라고 적어놨는데 친구톡 그다음에 이제 문자 뭐 SMS LMS MMS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죠. 요런 것들 근데 이제 그 중에 FC다. 자 그럼 요거 이제 딱 됐잖아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면 되고 지금 제가 이미지를 요거 조그맣게 하나 넣었어요. 제가 이제 요거 좀 확대돼서 보이면 좋은데 자 요런 식으로 이미지를 하나 넣었어요. 아이유식은 완벽. 그런데 우리 밥상은 이제 냉장고 셰프가 챙겨드릴게요. 요렇게 되고 실제로 저 이미지에 아이가 이유식을 먹는데 옆에 굉장히 피곤해하는 아버지가 있죠. 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네, 자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알림의 어떤 내용들 우리가 실제로 보여지는 내용을 수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타겟을 설정합니다. 요 주제 단위로도 볼 수 있겠지만 메시지 주제 단위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용자 세그먼트 단위로 나누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앱 기준으로요. 안드로이드 앱 그리고 다른 앱 타겟팅을 하게 되면 여기 프리즈메이트 iOS 해가지고 앱스토어에서 애플 사용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웹, 또 새롭게 윈도우. 자, 이렇게 이제 사용자들을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 밑에 잠재 사용자의 100%가 실제 다운로드 수는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지금 한 900건 정도 됐어요. 실제로 900명이 다운을 받았는데, 이건 이제 신규 사용자, 신규 다운로드만. 그러면 이제 최초 다운로드니까 900명이 맞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뭐 삭제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남은 사람이 335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앱을 만약에 삭제를 안 했더라도 FC를 이 알림 기능 있죠. 우리가 보통 앱에 알림, 요 알림 기능을 차단시켜 버리거나 꺼버린 경우에 이 리스트 안에 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35명 딱 지정했고요. 자, 예약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삼은 사용자에게 이 메시지를, 알림 메시지를 발송할 것이냐, 언제, 여기는 when이요, when. 언제 발송할 것이냐. 그럼 지금이 있고, 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반복되는 알림 매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예, 날짜를 지정을 해놓고 여기 수신자 시간대가 있어요. 왜냐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뭐 예를 들어 한국이 대상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도 사용하고 영국 사람도 사용하고 한국 사람도 사용하기 때문에 수신자 시간대로 맞추는 게 가장 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수신자가 몇 시에 이 메시지를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이제 전송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오후 1시 1시로 딱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25년 3월 23일 오후 1시에 이 메시지가 전송된다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벤트는 전송됨, 메시지가 전송이 됐고 수신 확인됨. 근데 여기 하나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까 트리거가 맞춤 레시피 요청이었죠. 지금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클릭 언더바 챗 언더바 샌드 요거거든요. 요 이벤트까지 도달하는 게 나의 주요 이벤트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확인하려면 라벨 값을 붙여줘야 이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new recipe 뭐 메이커 뭐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고 그러면 이제 new 언더바 recipe 언더바 maker라는 명칭으로 이벤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사실 이제 여기 이제 알림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에서 담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요건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단에서 좀 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요 앱은 이제 메시지로 전송되는 키값.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이제 전송됐을 때 추가로 던지고 싶은 값이 있다면, 구글 애널리틱스에 제공하고 싶은 값이 있다면 그 값을 제공을 해라.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뭐 이제 푸시 타입, 그러면 이제 뭐 푸드 아니면 뭐 페어런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놓고 어떤 메시지의 푸시 타입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알림음, 애플 배지 이런 거 사용하겠느냐. 그래서 사용하면 배지 수를 뭐 몇으로 우리가 보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안 정하면은 이제 그냥 빨간색에다가 1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요. 자, 이 메시지는 언제쯤 만료를 할까요? 안 보는 경우도 있겠죠. 언제 만료할까요? 보통은 제가 여러 가지 주차를 해봤는데 한 2주에서 3주 정도 하는 게 딱 적당하기는 해요. 어차피 매주 보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토. 어차피 이거 길어봐야
기본이 4주로 돼 있긴 한데 이거 길어봐야 어차피 삭제 대상이에요. 자, 요렇게 하고 검토. 그러면 예약 시간, 타겟 대상, 컨텐츠 확인하고 게시하면 내일 날짜로 이 메시지가 이제 전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냈던 이전 메시지 하나 보면은 요런 거. 자, 요런 거 있죠? 자, 우리 그리운 장모님의 김치찜 맛. 참고로 이제 저희 장모님이 김치찜을 정말 맛있게 하시는데 이 장모님의 아주 맛있는 이 김치찜 레시피를 우리 AI가 못하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레시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셔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사담이긴 한데 저희 장모님 요리가 사실 좀 맛있거든요. 그런 요리들을 이 어플리케이션에 한번 녹여보면 어떨까. 그래서 약간 장인의 맛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의 영역을 하나 좀 만들어가지고 그런 레시피, 핸드메이드 레시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이것도 일단 구상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송이 되고 열리죠. 열림, 그리고 이제 주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보통은 사실 우리가 푸시를 보내면 1%에서 3%도 안 나오고 보통은 제가 경험했던 건 한 1%에서 2%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3%에서 5% 정도 나오면 잘 나왔는데 괜찮네. 그다음에 이제 한 6%에서 뭐 10% 그 이상 나오면 사실 거의 말이 안 되고 에러를 의심하는 게 더 빠를 수 있고 만약에 정말로 한 6%, 7%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제 메시지를 잘 보내는 것도 있지만 뭐 사실 고객을 모객했을 때 그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잘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객들을 모객한 것도 잘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고객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좋은 이벤트를 만들었던 것도 아주 좋은 성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보통은 사실 그렇게 고객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보통 푸시를 보낸다고 하면 1%에서 많이 나와봐야 3%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도 보시면 1%, 1%, 3%, 2%, 3%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메시지를 보낼 때 뭐 기본적으로 어떤 공감을 베이스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면 또 하나는 뭐 이런 식이 있어요. AI 닥터 마이클인데요. 오늘 앱 사용하지 않으면 쫓아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코믹하면서도 좀 참여를 유도하려는 이런 좀 타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단 2주 찜요리로 염증이 정말 줄어든다고 이런 식으로 좀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어떤 별도의 정보성 소구를 하나 딱 세워가지고 컨텐츠 이게 메시지를 좀 발송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 FC 좀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고 다음 주에는 일정상 가능하다면 이넷 메시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FC 보내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 요거를 반드시 이 문서를 활용해서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